갈링은 새로운 오로성에 올라선 이후 매우 강경한 모습을 보였고, 이무는 갈링과 삼록의 능력을 인정하며 피거랜드가의 막강한 권력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오로성은 어느정도 불만이 생기긴 했다만 자신들이 안일하게 움직이며 위기를 초래한 것도 사실이며, 이무가 갈링을 인정한 것도 사실이기에 갈링이 워큐리와 함께 회의의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갈링은 오로성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고, 워큐리는 갈링, 피거랜드, 버밀리온, 그 남자가 떠오르는군. 우리와 대등한 위치에 올라서다니 라고 말하며 과거 900년 전 피거랜드 왕국의 국왕이자 세계정부를 설립한 창조주 중 한 명인 피거랜드 버밀리온을 떠올립니다. 갈링은 앞으로는 악의 조짐이 보이는 모든 새싹을 뽑을 생각이오. 이제껏 당신들과 세계정부는 너무 안일했으며 확실하지 못했소. 이번 레드라인 전쟁도 마찬가지오. 우리는 마리조아를 잃는 수모를 당했지만 적진의 사상자는 가반, 즈니샤, 테이톤, 레오폴드, 시대에 뒤떨어지는 늘다리들밖에 없었소. 그들은 곧 반란을 준비할 것이고 전력을 고스란히 보존한 거나 다름없소 라고 말했고, 마스는 갈링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기에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찌으며 허면 이제 어떡할 생각이오? 라고 물었고, 갈링은 TF를 꾸려 대전쟁이 임박하기 직전 밀짚모자의 손발을 잘라낼 생각이오. 냉정하게 밀짚모자 루피, 롤로노와 조로, 검은 다리 상대의 실력은 더는 우리가 어떻게 할 레벨을 지나갔소. 사왕과 드래곤 역시 마찬가지고, 그들을 노리기보단 그들의 주변 환경과 조력자를 노려 그들을 철저히 고립시키는 게 이번 작전의 핵심이오 라고 말하며 조금은 더럽고 비열하지만 어떻게 보면 효과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갈링의 지시하에 TF가 꾸려집니다. 참고로 TF는 행정기관과 군사조직 등에서 상설 정규부서 또는 조직과 다르게 특정 업무를 해결하거나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가 등을 선별하여 임시로 편성한 조직을 말합니다. 갈링은 TF를 편성한 뒤 각 TF의 장을 임명하였고 1TF팀의 리더는 샴록으로 선정됩니다. 그리고 갈링은 샴록에게 1TF팀의 목표는 해군의 반란자 몽키 디 거프 사살이다. 그는 멋대로 해군을 퇴각시키며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네. 또한 밀짚모자 루피와 드래곤의 애비로서 언제든 배신할지 모르는 종자이자 해군들에게는 영웅이라는 이름하에 세계정부를 무시해대는 안하무인의 상징인 녀석이기도 하지 라고 말했고, 샴록은 영웅이라고 불리는 그를 죽이면 해군 내부에서 반발이 심할 겁니다. 어쩌면 저희는 통제력을 잃게 될지도 모르지요 라고 걱정하며, 만약 세계정부가 거프를 토상구팽하면 해군 내부에서 강력한 반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그 부분 역시 이미 생각해둔 게 있었기에 물론 나 역시 그 부분은 예상한 바이다 하여 1TF팀은 전원 신의 기사단으로 꾸렸으며 그의 죽음의 사인은 병사로 꾸밀 것이네 라고 말했고, 샴록은 허면 수고를 들여 그를 죽일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갈링은 명목상 거프 녀석은 현재 은퇴할 예정이네. 해군이라는 족쇄를 벗어던진 녀석은 언제든지 아들과 손자를 도울 게야. 만약 그가 해군의 적이 되어 세계정부의 앞에 나타난다면 그땐 우리조차 감당할 수 없는 배신과 반란의 신호탄이 될 게다.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를 제거해야 하네 라고 말하며 갈링은 꽤나 머리가 잘 굴러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오로성들 역시 갈링의 논리에 완벽히 설득된 상태였고, 샴록의 주도하에 거프를 사살하는 작전이 가동됩니다. 또한 갈링 역시 자신의 검 크레센테 소드를 챙기며 샴록과 동행하기로 결정하며 거프만큼은 반드시 사살하려는 의지를 보입니다. 또한 갈링이 편성한 TFT팀은 몇 팀이 더 존재하며 그들에게도 거물을 제거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거프는 사실상 전역을 강요받았고 거프로서도 더 버틸 이유도 명분도 없었기에 차라리 명예로운 전역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거프가 전역한다는 소식은 해군 전체에 퍼지게 되었고, 거프는 사실상 모든 해군의 영웅이자 현 장성들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존재였기에 해군에서는 거프의 전역식을 화려하게 준비하려 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이를 거절하려 했지만 센고쿠가 거프에게 자네는 분명 해군으로서 존경받을 만하네. 세계정부는 자네를 사실상 강제 전역시켰지만 어차피 진실을 아는 건 우리 둘뿐일세. 마무리만큼은 후배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어떤가 라고 말했고, 추루는 그래 거프, 자네라면 존경받을 자격이 있지. 이번 기회마저 마다한다면 후배들에게 은혜를 갚을 기회조차 주지 않는 불안당이 될 걸세 라고 말했고, 거프는 곰곰이 고민한 끝에 전역식에 참석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아카이누조차 거프에게 예우를 갖추
갖추며 저녁식에 참석했고 해군 장성과 장교들은 거프에게 마지막 경례를 하며 거프 중장 그간 감사했습니다 라고 소리쳤고 거프는 뭉클해지는 표정을 지으며 부하하하하 나도 나이가 들었나 보군 이라고 말한 뒤 해군 장성들과 장교들의 경례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거프는 노장의 은퇴식은 이만하면 됐네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가 거프에게 다가와 다시 한번 경례를 하며 거프 중장 당신은 우리들의 영웅이었소 해군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했고 해군은 아카이누조차 거프에게 예우를 갖추는 것을 보며 거프와 아카이누를 더욱 존경하는 마음을 갖추게 되었고 이 사건은 아이러니하게도 해군의 결속력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프는 아카이누 키자루와 간단한 인사를 나눴고 갑자기 마이크를 잡으며 자신의 제자 코비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여기 코비를 비롯한 자네 모두들이 이젠 해군의 미래일세 완벽한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최악보다는 차악, 큰 희생보다는 작은 희생을 염두에 두길 바라네 라고 말했고 이는 거프의 정의관이 잘 묻어나는 대사였습니다. 한편 갈링은 멀리서 이를 지켜보며 거프 자네가 자식 농사만 잘 지었다면 자네는 신의 기사당 총사령관 아니 오로성마저 노려볼 수 있을 만큼의 인재였는데 말이야 라고 말하며 아쉬운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거프가 코비를 꼭 집어 해군의 미래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소개하였고 코비는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인과 동시에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센고쿠는 코비를 바라보며 이 녀석 젊은 시절에 거프를 보는 듯하군 하지만 아직은 세계의 운명을 바꿀 정도의 실력은 아니야 어쩌면 놈에게는 격변하는 시대가 너무 빨리 찾아온 걸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생각하며 코비의 재능은 분명 출중하나 코비가 재능을 만개하기도 전에 큰 전쟁들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거프는 저녁식을 마친 뒤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였고 끝끝내 스모커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조금은 마음이 상한 듯한 표정으로 자식 내가 군함백이랑 패기까지 다 알려줬는데 주요 인물 중 그 녀석만 안 오다니 라고 중얼거렸고 센고쿠는 미소를 지으며 그놈은 오로성한테도 여시나 처먹으라고 한 꼴통이라고 이런 곳엔 참석하지 않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게야 라고 말했고 거프는 부하하하하 나보다 더 꼴통인 놈은 처음 보는군 그래도 다행이야 쿠잔 놈이 탈퇴한 빈자리를 잘 메꿨으니 라고 말한 뒤 해군본부에서 떠나 후샤마을로 갈 준비를 마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스모커가 매우 급하게 뛰어왔고 스모커는 숨을 헐떡이며 거프 중장 전역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고 거프는 응 그래 소식은 들었겠지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고 가서 다행이군 이라고 말했고 스모커는 씩 미소를 지으며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전쟁이 끝난 이후 치안이 약해진 가맹국을 노리는 해적들을 잡아들이느라 거프 중장 당신에게는 늘 고마움이 많습니다. 저를 단번에 성장시켜 주신 것도 당신이니까 말이죠 라고 말하며 고마움을 표했고 거프와 센고쿠는 큰 웃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스모커는 하지만 당신의 손자 밀짚모자 루피는 제가 잡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각오를 다졌고 센고쿠는 로저에 미쳐 살던 과거의 자네가 보이는군 이라고 말했고 거프는 머쓱한 듯한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자신의 전용선에 탑승하였고 센고쿠는 눈물을 흘리며 거프를 배웅해줍니다. 그리고 거프가 전용선 내 집무실로 들어갔고 그곳에는 보가드가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응 보가드 이곳에서 뭐하는 거냐 라고 물었고 보가드는 저도 당신과 같은 날 전역했습니다. 저는 그날 당신에게 목숨을 구원받았고 죽을 때까지 당신을 모시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며 엄청난 충성심을 보였고 거프와 보가드는 함께 후샤마을로 향합니다. 한편 새롭게 신의 기사단이 된 누군가는 이를 갈링에게 보고하고 있었고 갈링은 그래 거프가 떠나갔다고 사이퍼폴 출신으로서 신의 기사단이 된 건 이 녀석이 처음이다. 부디 기대에 부응해주길 바라네 라고 말했고 새롭게 신의 기사단이 된 누군가는 물론 창조주에게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빅맘은 샴록에게 패배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카타쿠리와 빅맘의 적단 잔당은 뒤늦게 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샴록이 빅맘을 죽인 뒤 카이도우마저 위기를 맞이했지만 야마토와 마르코의 도움으로 카이도우는 목숨을 건졌고 카이도우는 자신이 책임지고 빅맘의 시체를 토트랜드로 이송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빅맘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준 뒤 눈물을 흘리며 술을 마시며 링링 길었던 연도 이제 끝이 났군 라고 말했고 카타쿠리 및 빅맘의 자식들도 눈물을 흘리며 빅맘의 무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빅맘의 자식들은 페로스페로를 신 빅맘의 적단의 선장으로 추대하려 했고, 카이도우는 집안 사정까지 간섭하진 않았지만 자신이 신 빅맘의 적단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신 빅맘의 적단을 노리는 이들이 많다고 생각하였으며 빅맘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이들에게 동맹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페로스페로는 모두의 앞에 선 뒤 나는 빅맘의 적단의 선장을 맡을 생각이 없네 라고 말했고, 플란베는 오라버니가 맞지 않으면 누가 맞는다는 거야 라고 물었고, 크래커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페로스페로는 확고한 모습을 보이며 물론 빅맘의 적단을 탈퇴하거나 장남으로서 마마의 의지를 이어가지 않다는 건 아니야. 단지 내게는 빅맘 해적단의 선장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지. 빅맘 해적단을 이끌 자격이 있는 건 오직 샬롯 카타쿠리 뿐이야 라고 말했고, 카타쿠리는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었기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페로스페로는 카타쿠리에게 빅맘 해적단의 선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했고, 카타쿠리는 주저없이 페로스페로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카이도우에게 감사 인사를 한 이후 저희 해적단의 목표는 마마의 복수가 1순위입니다. 마마의 목숨을 가져간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카이도우는 우로로로로 당돌한 녀석이군. 나 역시 그놈에게는 갚아줄 빚이인데 라고 말하며 빅맘을 죽이고 야마토에게 중상을 입힌 샴록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카타쿠리 및 빅맘의 적단에게 빅맘을 죽인 인물이 피거랜드 가문이자 신의 기사당 총사령관인 샴록이라고 말해주었고, 카타쿠리는 샴록은 내가 직접 죽이겠네 라고 말하며 각오를 다집니다. 신 빅맘의 적단과 백수의 적단은 샴록이라는 공동된 목표를 가지며 동맹을 맺게 됩니다.